불소도포는 치아 표면에 고농도의 불소를 발라서 치아 우식을 예방하고 치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료인데요. 하는 방법은 치아 표면을 먼저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건조를 확실하게 시킨 다음에 붓으로 형태로 된 불소를 매니큐어 바르듯이 치면에 발라주는 술식입니다. 저희 치과에 있는 불소들이고요. 아이들마다 이제 맛도 취향이 있고 불소의 성상도 달라서 저희는 종류별로 구비해놓고 아이들의 맛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편이고 인당 하나씩 이렇게 까서 보면은 이렇게 불소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보면은 약간 이런 재질이고 붓과 같이 되어 있고 이가 있으면 저희 치과 기구로 이렇게 깨끗하게 작은 칫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건조를 해주고 그 위에 이제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수식입니다. 불소도포는 원칙적으로는 첫니 나오고부터도 가능하기는 한데 최소한 그래도 아이가 혼자 체어에 누워서 알을 벌릴 수 있고 저희가 이를 닦고 건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유치가 완성된 한 30개월 전후를 보통 추천드리고 있고요. 밤중 수유를 너무 오래 해서 앞니가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곧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협조가 어려워서 충치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춰야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고서 조금 더 일찍 권유드리기도 하는 편입니다. 크게는 겔 타입이랑 이렇게 바르는 바니쉬 타입이 있기는 한데 바니쉬 타입이 아이들이 삼킬 위험도 적고 위험도도 적고 해서 저희는 보통 바니쉬 타입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겔 타입은 그냥 물고 꽤 오래 버텨야 되는데 너무 어린아이인 경우 그걸 삼킬 수도 있고 뭔가 물고 있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서 그냥 저희가 한 채로 이렇게 발라주고 가셔도 되는 바니쉬 타입을 좀 더 선호합니다. 필수 권장사항은 아닌데 가이드라인에도 너무 예방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오셔서 주기적으로 바르는 거를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보통은 교과서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음식을 오래 물고 있거나 간식을 너무 좋아하거나 집에서 양치가 어렵거나 영구치가 나고 있거나 아니면 유치에 지켜보고 있는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말고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불소도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소가 치아 표면에 작용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는 물이나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날 정도는 뜨거운 음료나 젤리 안 되고 캐러멜 안 되고 끈적끈적한 거 안 드시는 게 좋고 당일날은 칫솔질 안 하고 그냥 물로만 가볍게 헹겨주시고 자도 괜찮습니다. 네. 어른들도 당연히 불소 발라도 되고요. 시린 증상이 전반적으로 좀 있다거나 아니면은 식은 의식이나 초기 충치를 지켜보는 경우에 어른들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불소도포입니다. 임산부도 불소치약이랑 불소도포 모두 가능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소를 국소적으로 바르는 거는 전신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런 점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르르테를 못해서 삼키거나 이런 걸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도 많은데 어른은 충분히 다 양치 후에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고불소 치약을 그냥 평소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전에 예전에는 뱉으면 불소치약을 그때부터 써라 이런 설명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혼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2022년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이제 다시 개정이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첫니부터 고불소치약을 써도 된다. 1000ppm 이상 되는 고불소치약을 하루 2번 이상 쓴다. 요게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양만 조절해서 쓰시면 사실 먹어도 괜찮은 양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주고 있는데 그게 만 3세 전에는 쌀알, 아주 진짜 쌀알 정말 소량 정말 치약에 묻히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 3세 이후에는 콩알, 완두콩 크기 정도로 양만 조절해서 쓰시면 삼켜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걱정해야 되는 정도면 양을 계산해 보면 한 치약 반 통을 아이가
못 본 사이에 한 번에 다 먹었다 이러면은 정말 그거는 뭔가 급성 중독이나 뭔가 위장 장애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걱정하시고 치과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괜찮다. 대부분은 약만 조절해서 쓰시면 매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너무 탈락 시기가 임박했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초기 충치인 경우에는 저희도 그냥 바로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생각보다 충치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고 또 사진을 보시면은 유치 바로 아래 직하방에 영구치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충치를 방치하게 되면 아이가 정말 통증이 심해져서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유치라서 정말 나는 치료를 미루고 싶다 하시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서 이 충치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커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첫니 나고부터 고불소 치약을 써도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니가 근데 난 아주 어린 아이는 양치를 협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칫솔질 자체가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자체는 그렇기는 한데 필요하면은 손가락 칫솔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멸균 티슈 같은 걸로 그냥 구강 내에 있는 음식물 잔사를 내가 깨끗하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조적인 수단을 조금 더 동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최소 2번은 양치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기 전에는 꼭 보호자 감독 하에 좀 꼼꼼하게 양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양치를 한 뒤에 물 제외하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그래서 밤에 하는 양치를 굉장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근데 먹을 때마다 양치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주면 좋지만 쉽지는 않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간식 같은 걸 줄 때 최대한 몰아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밥에 최대한 붙여주시거나 이거 도저히 양치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물이라도 먹여주셔서 입안에 간식이 잔류하는 시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유아 구강검진 총 4회가 있는데 영유아 구강검진은 꼭 때에 맞춰서 방문을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때는 꼭 방문하시고 저는 추가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는 정기검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영유아 구강검진 때 어디를 조금 더 양치를 잘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는 초기 충치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관리법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충치가 그대로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 중인지 아니면 정말 치료할 필요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꾸준히 오셔야 저희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는 방문을 추천드리고 첫 방문은 정말 꼭 영유아 검진 그 시기쯤에는 오셔서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